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빠르고 불규칙하게 떠는 심방세동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 가운데 가장 흔한 병인데요. 문제는 심방세동을 두고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한부정맥학회가 펴낸 한국 심방세동 팩트시트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심방세동 환자 수는 94만 63명으로 약 10년 사이 2.15배 증가했습니다. 심장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으로 뛰면서 온몸에 피를 순환시켜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빠르거나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과 같이 심장의 리듬에 문제가 있는 모든 질환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부정맥에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심방세동은 이러한 부정맥 중에 한 종류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윗부분인 심방에서 빠르고 불규칙하게 맥박이 발생하면서 심장이 가늘게 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맥박이 불규칙적으로 뛰어 문제가 생기는 심장병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하면서도 중요한 질병이 심방세동인데요. 일반적인 부정맥은 때때로 맥박이 빠르거나 느려지는 정도지만 심방세동은 특히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이 발생하면 주로 가슴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기 때문에 두근거리는 느낌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찬 느낌,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 혹은 가슴이 아픈 것과 같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심방세동이 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갑상샘 이상, 음주, 수면 무호흡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장 구조나 전기 신호 전달에 변화가 생겨 심방세동 위험이 커지며 65세 이상에서는 유병률이 급증합니다. 심방세동 상태는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 안에 피가 고여서 혈전, 쉽게 말하면 피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뇌로 가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방세동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방세동이 오래되면 심부전, 심근경색증과 같은 다른 심장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료의 측면에서 보아도 심방세동이 오래되어 만성화가 되기 전에 조기에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주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에 조기 리듬 조절 치료를 받는 것이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심방세동은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나타날 때는 24시간 이상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터 검사나 심박 기록기 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부 건강검진에서는 정기 심전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증상이 간헐적이면 놓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항응고 치료로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장을 다시 규칙적으로 뛰게 하거나 맥박이 너무 빠르지 않게 조절하는 등 부정맥 자체에 대한 치료입니다. 초기의 심방세동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발작적으로 발생합니다. 항부정맥제를 복용하여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고 심방세동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기 충격 치료를 시행하여 일시적으로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재발하는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나 냉각 또는 전기 펄스를 가해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를 차단하는 도자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적 치료는 치료 성적이 좋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어 심방세동의 치료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 치료 중 카테터 절제술 같은 시술은 증상을 개선하고 재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완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발 우려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치료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특히 수면 부족, 과음, 과로, 스트레스, 고염식 등은 심박 불규칙을 유발해 재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도 약 20에서 30%는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술 후에도 약물 복용과 생활습관 관리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며 불규칙 맥박이나 두근거림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으로 약의 효과를 충분히 보기 위해서는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피가 잘 굳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지혈이 안 되거나 출혈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멍이 잘 들거나 양치질을 할 때 잇몸 출혈이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하는 증상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뇨나 장출혈,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수술이나 내시경 등이 예정되어 약의 중단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중단을 해도 되는지 또 얼마나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테터 절제술은 심방세동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부위를 고주파나 냉동 방식으로 태우거나 얼려서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심장 구조나 전신 상태에 따라 모든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술 전 정밀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술 후 첫 3개월 정도는 시술 부위의 조직이 붓고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맥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후에도 일정 기간은 항부정맥제와 항응고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특히 더 금연이나 금주 등 생활습관 관리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체중과 식습관은 심방세동의 발병과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 당뇨 같은 위험인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반드시 체중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염분과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저염 식단을 권장합니다. 폭음이나 과음 같은 음주 이후에 심방세동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주 혹은 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담배도 부정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 20-30분 이상 걷기 운동과 같은 중간 정도 강도의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고 비만이라면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심방세동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심부전 등과 같이 만성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혈압과 혈당 관리를 통해서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고 심방세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두근거림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심방세동 환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이 오래된 분들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뇌졸중의 예방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젊은 사람은 심방세동의 위험에서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흡연과 음주, 비만, 당뇨와 고혈압과 같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작용합니다.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만성질환이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이 있다면 유전이나 가족력이 없어도 젊은 나이에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심방세동은 그저 나이가 들며 생기는 병이라고 치부해 아스피린과 혈압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년에서 6년 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항응고제를 비롯해 뇌졸중 예방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가운데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5에서 19%에 불과했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아야 치료 효과가 좋은 만큼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겠습니다. 심방세동은 평소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슴 두근거림, 숨참,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서 상담하시고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받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